자, 우리는 현대판 노예였다. 박찬주 사령관 부부에게 갑질을 당한 공관병들의 증언 내용입니다. 자, 어제 저희 뉴스 탑10에서도 상세히 전해드렸습니다만요. 오늘까지도 자, 이 갑질에 대한 추가 제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톱을 줍게 했다, 과일 칼을 집어 던졌다, 이 정도만 갖고도 굉장히 황당함을 느꼈던 내용인데 실제로는 더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관병 가운데 한 명이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고 나면 하나씩 터집니다. 네. 갈수록 더 충격적인 내용들만 나와요.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박찬주 사령관 부인이 그 공관병한테 야, 지하 창고에서 물건 찾아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네. 왜 없나 봤더니 이 박찬주 사령관 부부가 이사를 하면서 공간을 옮기면서 예전 공간에 두고 왔던 거예요. 그 물건을. 그 지하실에 없는 물건을 그렇죠.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그러거든요. 그 공간에 새로 이사간 공간에 아무리 찾아봐야 나올 리가 없죠. 근데 찾다 못 찾은 겁니다. 그 원래 들어가면 사모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네. 이 얘기를 못 한 겁니다. 무서워서요? 내가 가서 이거 못 찾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건데 나 그거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글쎄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 가서 못 찾았다고 그러면 되죠. 뭐에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을 시도하냐라고 이제 이해는 안 가지만 이제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거기서 가서 그 사령관 부인한테 얘기했을 때 당해올 모욕이나 수모나 어떤 고통이나 폭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겠다고 생각이 됐으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겨우 이제 목숨은 다른 사람이 발견해서 구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령관 측이 그 다음 조치를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을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살 시도했던 예, 그렇죠. 가까스로 목숨을 다른 구했던 부대로 공관병을 전출 시도하고 다른 공관병이 왔겠죠. 네. 그럼 이제 그 갑질을 다 새로운 공관병에게 갑질이 다 시작된 거죠. 네. 자, 얼뜻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물건을 찾으라 그랬는데 물건이 찾아서 없으면 없다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 없다라는 말을 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다. 도대체 물건을 못 찾으면 어떤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 이야기, 그때 이 상황을 들어보시죠. 막 뛰쳐 올라가니까 이제 호출 벨 있지 않습니까? 벨. 그러니까 본인이 누르는 거, 동그란 거. 그거를 집어 던져버려요. 그래서 공감병이 맞았습니다. 이거 엄밀히 폭행죄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 부인이 공감병에게 전을 붙여주라고 이제 간식을 챙겨주라고 한 거예요. 부침개를. 공감병이 깜빡한 겁니다. 일이 하도 많으니까. 그랬더니 부랴부랴 늦게 이렇게 전을 붙여서 올라가니까 그거를 본 부인이 늦게 가져왔다고 그 전을 얼굴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평소에 저런 식으로 공관병들을 무섭게 대하다 보니 물건을 찾아오라고 그랬을 때 못 찾았을 때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던 거군요. 근데 이런 내용 말고도 추가로 지금 제보가 더 많이 들어와 있죠. 이준 기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박찬주 사령관이 밤 11시에 인삼차를 먹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사모가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그러자 공관병들을 깨워서 그 인삼을 다리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무려 새벽 3시까지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2시간 정도 자고 5시에 다시 일어나서 또 일을 해야 됐습니다. 네. 이런 사례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식물 같은 거를 키우는데요. 네. 식물을 키우다가 보통 말라서 죽을 때도 있고 물을 잘 못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공관병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물을 마시지 마세요. 이런 지적을 하고요. 화분에 물 못 줬다고 공관병한테 물 못 먹게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당신이 죽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부부가 또 식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꼭 맞춰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화를 냈고요. 또 박찬주 전 육군 참모총장의 집에는요,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7대나 됐답니다. 네. 늘 선물로 가득 차 있고 또 썩거나 문제가 생기면 공관병들을 다그쳤습니다. 네. 하나 더 있어요. 뭐요? 떡국이 뭡니까? 뭘까요? 떡국을 이제 드시다 보면 떡국이 막 붙잖아요. 떡들이 찰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부인이 그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떡이 붙어 있는 게 싫다고요? 떡 못 붙게 띄어 이런 겁니다. 네. 근데 너무 다급하고 막 시키니까 끓는 물에다 손 넣어서 떴다는 거예요, 이걸 떡을. 아하. 붙어있는 떡이나 떨어져 있는 떡을 먹으면 똑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그 부인이? 네. 자, 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3년 동안 이어진 이 박찬주 사령관 부부의 갑질. 글쎄요. 박찬주 사령관
이 아내가 이렇게 공관병들에게 갑질을 하고 못 살게 구는 거를 본인은 과연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자, 공관에서는요, 공관병들의 항명 사태도 벌어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항명 사태라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공관병들이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가요?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만 말씀드리면은요, 참모차장 시절에요, 자기 공관병들을 군기 잡는다고 전방 GOP 부대에다가 일주일 동안 근무를 시킵니다. 역이적이죠. 아,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사람은 전방으로 보내버린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또 이 얘기는 또 뭡니까? 그 부인이 여단장급이니까 부인한테 대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어느 날 밀폐 용기가 그 공간 안에서 부족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 사령관의 부인이 화를 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옥신각신하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사령관을 호출합니다. 네. 사령관을 호출해서 공간에 모이자 사령관이 이제 부관과 그 공관병들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 부인은 여단장급이다. 예의를 갖춰라. 이 당시에요, 이 사령관이 당시에 육군 참모 차장이었습니다. 네. 육군 삼성 장군이었는데 자신의 아내는 여단장급, 그러니까 육군 준장 정도의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네. 아니, 사령관의 부인이면 그냥 민간인이지 왜 여단장입니까? 누가 준 계급입니까?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정도만 얘기를 들어보면 박 사령관도 아내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모를 리가 없죠, 이게. 네. 모를 리가 없고, 오히려 이제 그런 환경을 사실상 만들어준 거죠. 네. 박찬주 대장이 만들어준 것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이 박찬주 사령관에게 경고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신 부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지금 네.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좀 잘 좀 관리하시오. 네. 이미 지난해 그 국방장관이 아하.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군내에 이 소문들이 좀 나돌았던 것이고, 이미 경고를 구두로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박사령관이 본인이 뭐 그런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부인도 그 속에서 이런 갑질을 할 수가 있었겠죠. 네. 자, 군 인권센터가요, 박찬주 사령관의 이러한 갑질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지금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박찬주 사령관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자중하기 위해 침묵하는 거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해서 조용히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자, 글쎄요. 이런 말을 했잖아요. 계속되는 군 인권센터의 발표에 침묵하는 것. 내가 가만히 있고 참는 것이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 감사에서 의혹을 소상히 밝힐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뭐 그냥 사과를 어쨌든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반성은 했으나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반성은 하는데 잘못한 거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도 내가 그래 너희들이 하도 그러니까 내가 일단 말을 안 하고 있고 내가 그냥 미안해. 그래, 미안해. 그래 나는 잘못한 거 아니야. 사실관계 밝힐 거야. 이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요. 진실 공방을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지금 군 인권센터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지금 처음에 나온 그 공관병들 몇 명 있잖아요. 네. 그 피해 사례가 거기서 끝이면 진실 공방으로 번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박찬주 장군을 1년 했습니까? 2년 했습니까? 굉장히 오래 공관병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렇죠. 계속 있다는 거죠. 그중에 많은 수의 공관병들은 이미 제대를 한 사람들일 겁니다. 네. 제대한 사람들은 부담이 없습니다. 네. 현역 복무 중인 사람들이 야 내가 이거 얘기했다가 불이익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게 있잖아요. 제대한 사람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군인권센터 쪽에서 계속 제보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고 계속 여러 명이 나온다고 하면 나중에 군검찰이나 군원병대에서 조사할 때 누구 말에 더 신빙성을 가질까요? 그렇고.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증언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니까 사실관계는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전역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전히 사령관으로서 업무를 보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군은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전역 신청서를 반려를 하고 네. 보직 해임을 시켜라. 네. 이런 얘기도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